근데 진짜 그거 아세요? 왜 쥐젖인지? 진짜 쥐 배 이렇게 보면 쥐 젖같이 생겼다고 해서 쥐젖이거든요. 식초, 빙토산이랑 밀가루 섞어서 없애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절대 안 돼요. 쥐젖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없앨 수 있는지 꿀팁 알려드릴게요. 이런 방법들은 대부분 다 효과가 없어요.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피부에 자극을 줘서 더 큰 피부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제일 피하셔야 되는 방법은 바로 식초 바르는 방법입니다. 이 식초는 강한 산성 성분이기 때문에 피부를 녹이고 화상을 입히게 되거든요. 괜히 쥐젖 조그만 거 하나 없애려고 했다가 주변부까지 다 화상이 입어서 병원 한 달 내내 치료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절대 이 방법은 하시면 안 됩니다. 좀 권해드리는 방법은 2mm보다 큰 쥐젖은 무조건 병원을 가시고요. 2mm보다 작은 쥐젖의 경우에 실을 이렇게 묶어서 없애는 방법이 있거든요. 좀 아프실 수 있고 이거를 한 2, 3일은 묶고 다녀야 된다는 좀 불편감이 있거든요. 정해보고 싶다고 하시면 이 방법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이렇게 실을 준비하시고요. 요게 쥐젖이라고 생각하시면 쥐젖 목 부분에 이렇게 실을 뱅글뱅글 감아주시고 묶어주시면 돼요. 쥐젖에 피를 안 통하게 해서 네크로틱 체인지라고 하죠. 괴사되게 하는 게 원리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 방법을 하실 때 주의점. 다 떨어지고 난 뒤에 꼭 항생제 연고를 발라서 덧나지 않도록 관리를 잘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햄스터 키워보신 분들은 아는데 진짜 쥐 배 이렇게 보면 쥐 젖같이 생겼다고 해서 쥐젖이거든요. 쥐젖의 정확한 학술적인 용어는 소프트 파이브로마, 바로 연성 섬유종이라고 합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찾아봤는데 교과서에서도 원인은 잘 모른대요. 하지만 주로 마찰이 많은 목이나 겨드랑이에 잘 생기는 걸로 봐서 마찰이 원인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당뇨병이나 임신, 체중이 증가됐을 때 잘 생기는 걸로 돼 있거든요. 우리가 꼭 살을 빼야 하는 이유, 여기에서 하나 더 찾을 수 있겠죠? 쥐젖의 유병률은 46% 정도인데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분들 2명 중에 1분은 갖고 계신 거기 때문에 여자분들이라고 부끄러워하실 필요 절대 없으세요. 저도 하나 갖고 있고 아마 핀님도 분명히 어딘가에 하나 숨기고 있는 게 있으실 거예요. 저요? 네, 맞죠? 맞죠? 생기는 위치는 목이나 눈꺼풀에 주로 생기고요. 겨드랑이 같은 데서도 잘 생기고 사타구니 부위에도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어요. 저희가 목에 생기는 게 다 쥐젖일까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점, 다음으로 방금 말씀드린 쥐젖이 있겠죠. 쥐젖은 보통 여러 개가 생기기도 하고요. 버섯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버섯 보면 줄기가 가느다랗게 해서 땅에 매달려 있잖아요. 쥐젖도 마찬가지예요. 가느다란 줄기 같은 거에 매달려 있거든요. 뜯으면 뜯겨질 것처럼 생기는데 잘 뜯겨지진 않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편평사마귀랑 구분을 꼭 하셔야 돼요. 이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 감염돼서 생기고요. 10개 이상 생겼을 때 발견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 편평사마귀랑 쥐젖은 거의 비슷하게 생겼는데요. 편평사마귀는 우리 거북이가 배를 깔고 있듯이 밑둥으로 갈수록 더 넓게 붙어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쥐젖처럼 달랑달랑하지 않고요. 딱 붙어 있어요. 이걸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병원에서는 어떤 시술로 쥐젖을 치료하나요? 쥐젖은 불필요한 살이 자라나온 거거든요. 이 살을 떼내줘야겠죠? 떼어내는 방법은 크게 2가지. 얼려서 떼어내기, 그리고 태워서 떼어내기 방법이에요. 먼저 얼려서 떼내기는 차가운 에카질소를 뿌려서 얼려서 떼어내는 방법이고요. 보통은 이 방법은 잘 안 하는 게 피부가 하얗게 색깔이 빠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 같은 데 생기는 경우에는 이 얼려서 떼내는 방법은 잘 사용하지 않아요. 다음으로 태워서 떼내기 방법. 마취연고를 바르고 CO2 레이저라는 걸 이용해서 태워서 없애게 되고요. 보통 시술 시간은 크기가 작은 경우면 1초면 끝나거든요. 쉽게 제거할 수 있으니까 너무 크게 무서워하실 필요는 없어요. 시술할 때 많이 아픈가요? 아까 마취연고 바르고 한다고 했잖아요. 조금 아프기는 해요. 그리고 크기가 큰 경우에는 주사 마취를 한 번 더 하고 떼내는 방법을 하게 된답니다. 물론 크기가 작을수록 시술이 금방 끝나고요. 환자분도 느끼는 고통이 훨씬 적어요. 그래서 크기가 작을 때 오셔서 치료하는 게 아픔도 적고 돈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관리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CO2 레이저를 하고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를 붙여드려요. 대표적인 게 메디터치, 듀오덤 같은 제품들이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붙이고 계시면 상처가 흉터 없이 예쁘게 잘 아물 수 있습니다. 근데 간혹 예민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 하이드로콜로이드 밴드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실리콘 밴드에도 난 너무 가렵고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연고만 발라주셔도 괜찮아요. 상처는 촉촉해야지 흉터가 적게 남고 예쁘게 아물 수 있거든요. 일주일 동안 수시로 발라주는 게 제일 좋긴 한데요. 아침, 저녁은 꼭 발라주시는 게 좋아요. 보습은 꾸준히 해줘야 된다. 네. 피부의 원칙이네요. 피부 전문가가 다 되신 것 같아요. 이게 또 재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쥐젖은 잘 떼고 나면 재발할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난 쥐젖인데 떼고 나서 재발을 했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분들은 쥐젖이 아니라 편평사마귀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편평사마귀는 바이러스성 질환이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하나라도 남아있게 되면 재발할 수 있거든요. 내가 가려워서 긁거나 하면 확 번질 수 있거든요. 잘 모르겠다, 헷갈리신다 하시면 피부과 가셔서 진료를 꼭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쥐젖이 생기는 것을 네. 사전에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을까요? 마찰을 줄여주는 게 좋은데요. 때미는 거 이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뭐가 올라왔다고 해서 자꾸 벅벅 문지르시는 거 피해 주시면 돼요. 저는 한 20살 이후로 때를 밀어본 적이 없거든요. 피부과 의사들 중에서 아마 때 미는 사람들은 전혀 없을 거예요. 때를 밀어내는 거는 피부에 있는 각질층, 우리 피부의 보호막을 벗겨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절대 때를 미시는 거는 피부과 의사들은 절대 비추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어른들이 자꾸만 피부에 열 나는 게 좋다고 해서 막 손으로 문지르고 막 피부 문지르고 하시는데 이런 것도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쥐젖이 엄청 많아질 수 있습니다. 저도 집순이라 웬만하면 집에서 해결하는 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홈케어 방법도 되게 많이 소개시켜 드렸잖아요. 근데 쥐젖만큼은 병원에 꼭 와서 떼주세요. 괜히 집에서 무리하게 떼시다가 더 큰 화를 부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시간은 시간대로 깨지고 돈은 돈대로 깨지고. 작을 때 오셔서 떼면 1시간이면 다 끝낼 수 있어요.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빨리 피부과에 가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쥐젖인지 사막인지 모르겠다 하시면 얼른 가까운 피부과로 내원해주세요. 이상으로 피부조화정이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